저번 시간 때 우리 윤 교수님께 사인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답을 드렸는데 그때 질문은 왜 5층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사례자의 그 사연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45살의 이제 남성이시고요. 이분은 이제 그동안 아파트 갭 투자를 통해서 목돈을 좀 마련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보합 내지 이제 하락기 시장이라 더 이상 이제 갭 투자로 돈을 벌기 이제 힘든 시기여서 다른 이제 투자 대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소형 신축 사업을 해볼까라고 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좋은 땅을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역세권 이제 3분 거리에 있고 북도를 끼고 있는 좋은 땅입니다. 땅의 크기가 47평이란 이제 단독주택을 소개받았는데요. 부동산에서 한 5층 정도 건물 지어서 팔면 돈이 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는 이제 9층에서 10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을 짓고 있는데 왜 나만 5층이야?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요. 그 영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또 하나 질문을 하셨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나도 여기에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피스텔이 어떤 거죠?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도 준주택이잖아요. 그죠? 네. 준주택. 근데 사무실로도 쓸 수 있고 또 주택으로 쓸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네. 원래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죠. 그래서 네, 오피스는 원래 그 업무시설이죠. 그래서 상업적인 업무시설인데 통상 업무를 늦게까지 하다가 네. 이렇게 사무실 한가운데 방을 만들어서 자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 착안해서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오피스와 주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1985년도에 처음 나왔고 그때부터 이제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오피스텔이 공급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꽤 오래되지는 않네요. 85년도면.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 요즘엔 좀 커지면서 막 그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위치가 좋은 지역에다 막 이제 분양하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좀 규제가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제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까지만 난방할 수 있다고 하다가 최근에 전 정부에서 좀 더 풀어줬죠. 네. 그래서 통상 요즘에는 이제 85제곱미터까지 해서 이제 통상 아파텔이라고 했는데 또 새로운 이름이 붙어가지고선 오피스텔이 좀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아파트의 대체제로서도 또 찾는 분들이 있죠. 네. 네. 이 오피스텔은 두 가지를 갖다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오피스와 주거. 네. 두 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업시설로 업무시설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주거시설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근에 좀 투자하는데 주택이 좀 어려운 분들은 또 새롭게 투자하려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오피스텔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디에 있어야겠죠? 상업지역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오피스텔이 있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피스텔 지을 수 있는 곳, 처음에 상업지역. 네. 통상 보면 우리가 테헤란로나 무슨 종로 이런 데 보면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이 많이 있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공업지역. 중공업지역으로 하면 요즘 뭐 성동구, 핫한 성동구나 아니면 무슨 구로구. 여기 영등포. 네, 영등포. 여기 중공업지역. 옛날에 이제 공업지역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공장 옆에 이제 이런 기숙사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준주거 지역. 통상적으로 이제 역세권 보면 이제 그 준주거 지역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오피스텔이 돼 있죠. 이제 결국 보면 용적률도 높고 또 사람들의 일자리가 있는 주변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런데 유일하게 일반 주거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바로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조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대로변 20m 이상 큰 대로변에 붙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에는 오피스텔을 갖다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쓸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경우는 또 주거시설로 쓸 수도 있는데 원래는 이제 업무시설이죠. 그래서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준주거지역에 원칙적으로 지을 수 있고 주거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준주거지역만 예외적으로 또 됐는데 3종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용 주거지역 1종, 2종이 있고 또 일반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이제 3종만 예외가 되겠네요. 단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20m 이하의 도로에 접하면 안 되는 거네,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큰 도로변에 있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해서만 지을 수 있는 게 이 서울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지역 계신 분들은 좀 그걸 확인하셔가지고선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서 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서울의 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다른 지역, 뭐 부산이나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 조례를 또 봐야 됩니다. 네, 대체는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연자분께서 주신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에는 어떤 게 지을 수 있는지 네.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네. 우리가 통상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내가 원하는 거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통상적으로 땅의 용도 지역별로 어떤 걸 지을 수 있는지 또는 어떤 걸 지으면 안 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거지역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일반 이종 주거지역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분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일반 이종 주거지역이잖아요. 네. 이것은 뭘 지을 수 있고 뭘 지을 수가 없죠. 네.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물인데 네. 요것만 지을 수 있습니다. 요것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주택이죠. 네. 그래서 단독, 뭐 다가구, 뭐 다중주택, 그다음에 뭐 연립 다세대, 그다음에 아파트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독은 다중 다가구 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세대 주택, 네. 연립주택. 요즘 연립주택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 나이 되시면 다 아실 거예요. 연립주택. 안다면 이제 나이가 좀 드신 겁니다. 무슨 맨션이라고 하죠. 네. 예. 그다음 이제 아파트. 네. 이걸 지을 수가 있네요. 네. 또 어떤 걸 지을 수 있죠? 일종 근린생활시설, 그래서 통상 뭐 학원이나 뭐 네. 독서실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종교시설,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거. 네네.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학교, 그다음에 노유자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통상 보시면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거주하는데 이렇게 유해하지 않은 네.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제 주거 시설이기 때문에 네. 유해하지 않는 시설 위주로. 네. 보면 청소년 오락실 되는데 네. 성인 오락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성인 오락실은 안 되고. 네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 주신 토지가 네. 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 옆에 건물은 아까 그 보시면 이제 준주거지역이었죠. 네네. 그래서 준주거지역과 일반 이종 주거지역에는 분명히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그렇군요. 준주거지역에는 오피스텔이 되지만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 왜 안 되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조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는 내 땅에다 무엇을 지을 거야라고 일단 목적이 정해지시면 이렇게 땅의 종류마다 지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내가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땅을 계약해서 사전에 체크해야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체크 안 하고 하신 분도 의외로 많아요. 난 이거 지으려고 했는데 이 땅에 못 짓는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땅의 용도, 그 용도에 맞는 건축 가능한 건물이 무엇인지 꼭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